안녕하십니까. 2018년 10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필리핀에서 바클라란 데이입니다. 바클라란 성당에 가서 기도를 하는 그런 날이죠. 오늘은 코페스 동반자에서 필리핀 사업편 방카를 이용해 사업을 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카라는 것은 필리핀에서 전통적으로 만드는 소형 선박, 그러니까 필리핀 배 만드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필리핀에서 전통적으로 만드는 소형 선박을 방카라고 합니다. 방카. 그런데 이 방카를 이용해서 사람도 태워서 운송을 하고 나가서 고기도 잡고 짐도 나르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카는 1인승 보트도 있고 작은 거,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민도로 갈 때 바탕가스에서 민도로까지 타고 가는 배, 엔진이 달린 배죠. 그것도 방카입니다. 보라카이 공항에 내려서 타고 건너가는 배, 그것도 방카입니다. 이게 방카는 큰 배도 있고 작은 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방카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방법, 그것은 이제 주로 고깃배죠, 고깃배. 그런데 문제는 이제 방카를 만들어 가지고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는 한도는 바로 자가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즉 우리가 필리핀에 와서 차를 사게 되면은 관광객이라고 해도 비사업용은 명의 이전이 됩니다. 물론 사업용은 안 됩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도 이 자가용, 한국어로 말하면 이제 보통 소형 면허죠. 소형 면허. 소형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는 그런 면허는 외국인도 탈 수가 있는데 영업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면허는 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방카도 큰 배를 자기가 사도 자기가 요트식으로 사용한다면은 소유가 됩니다. 물론 이제 반드시 필리핀 선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고기를 잡거나 사업용으로 하게 되면은 소유 허가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방법은 바로 이제 법인을 설립해서 합법적으로 이제 소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카를 만드는 데는 그렇게 큰 돈이 안 들어갑니다.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무로 만듭니다. 골격을. 그런 나무로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근데 그 나무가 아주 단단합니다. 한국의 박달나무 같이 단단한데 그 나무로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배 옆에 선체를 이제 막는 거죠. 벽을 물이 안 들어오게. 그건 합판입니다. 합판. 아마 10mm나 12mm 정도 합판을 거기다 이제 다 못으로 다 박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런 거, 그렇게 배를 만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바다에 나가는 배를 합판으로 만드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2차 세계대전 때, 케네디 중위, 즉, 미국 대통령 케네디가, 미국 2차 대전 때 중위로, 어뢰정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런 어뢰정들도 다 합판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합판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냥 바다에다 넣으면은 당연히 물이 들어오고 망가지죠. 그런데 이제 합판을 둘러서 단단하게 고정을 다 시킨 다음에 안팎으로 에포시 본드를 이제 칠을 하는 겁니다. 에포시 본드로 단단하게. 에포시 본드는 방수 본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댐 공사할 때 많이 씁니다. 에포시 본드를. 그렇게 놓고 거기다 이제 물론 1인승, 2인승짜리는 노를 젓는 겁니다. 노. 그래서 이제
뭐 연안이라고 그럴 것도 없고 물가에서 낚시를 할 때 이제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런 거 말고 한 열댓 명 정도 타는 이런 정도 되면 이제 엔진을 거기다 답니다. 제가 본 엔진은 그 한국의 그 뭐죠, 포타 엔진을 단 그런 어선이었고, 또 오토바이 그 쌍기통으로 된 엔진 조그만 거 그런 걸 단 배도 봤습니다. 그리고 스크류도 꼭 손바닥만 왔습니다. 스크류도.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배를 이제 그 어부들이 타는 겁니다. 어부들이 타가지고 주로 그 배 크기 따라서 그 고기 잡는 방법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낮에, 조그만 배는 낮에 나가서 그 근처에서 고기를 잡고, 그거보다 조금 큰 배들은 이제 밤에 나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밤에.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정도의 어선을 이제 소유를 하게 되면은, 고기를 오늘 잡는 게 그 금액의 50%를 선주가 갖고, 나머지 50%를 이제 그 어부들이 갖는 겁니다. 반타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해안가에 따라서 고기가 잡히는 게 다 다른데, 오늘 저하고 통화하신 분이 그 방면에 아주 또 대가시더라고요. 이미 그분은 그 경험이 몇 번 바다도 나갔다 왔다고 합니다. 그분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배도 한 5척 정도 소유를 했었다고 합니다. 제 경우는 제가 그 마닐라 인근, 그 다음에 이제 카피테 쪽에 살았기 때문에 나이 카피테 정도만 가도 어촌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 만드는 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데를 다니면서 유심히 제가 본 거죠. 유심히. 그래가지고 그 고기를 그 잡으러 나가는 것도 보고, 제가 방송한 내용 중에서 그 제가 살고 있는 그 인근에는 도살장이 있습니다. 도살장. 고기, 그 소를 잡고 돼지를 잡고 하는 거는 큰 도살장이 있고, 또 닭을 잡는 또 도축장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이 반대편 쪽으로 차를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타고 나가면은 어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생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새벽에 물론 그 도살장도 새벽에 나가야 됩니다. 새벽에 나가면 뜨끈뜨끈한 고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낮에 가면은 이제 좋은 고기는 없죠. 그런 것처럼 그 어촌 쪽으로 가면은 어시장이 있는데 작습니다. 그 한국 연안부두 같은 그런 좌판 벌려서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작죠. 그러니까 새벽에 가야 됩니다. 근데 쌉니다, 고기들이. 그 회를 칠 줄 아는 사람들은 그런 데 나가면 몇천 원만 줘도 횟감 좋은 게 많습니다. 한국 같은 몇십만 원짜리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구경을 가고, 또 고기를 또 그 잡는 배를 만드는 거를 한 달 정도 가서 구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것도 보고. 그런데 저는 바다는 못 나가봤습니다. 왜냐면은 그런 배들은 뭐 의자가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좁은 길다랗게 된 그런 배가 그 앞뒤에 기둥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길다란 장대 같은 거를 걸어가지고 그거를 자꾸 밤새도록 있는 겁니다. 앉아 있을 데가 없습니다. 그 배는 조금 해가지고 딱 기름도 말통으로 한 말 딱 넣고 나갑니다. 기름도. 그러니까 자기들이 딱 어디까지 가고 거기서 고기를 잡고 딱 돌아오고, 이런 게 딱 그 사람들 그 물길을 알아가지고 정확한데, 그걸 따라 나가가지고 밤새도록 거기서 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나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통화하신 분은 몇 번 나가봤다고 합니다. 물론 자기 배가 있고 하니까 이제 당연히 따라 나가서 그 뭐 바닷가에 그물 친 것도 봐야 되고 뭐 하겠죠. 그런데 그런 배를 만드는데 큰 돈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 엔진만 해도 보통
그 SUV 디젤 엔진 정도 되면은 2500cc, 3000cc 정도 되면은 100만 원 이상 갑니다. 여기서 중고 엔진이죠. 그러니까 그거 엔진을 벌써 100만 원이 이상 가는데 배를 만들고 그러면은 엔진 없는 배 같은 경우는 한 200 정도는 만들겠죠. 그러니까 이제 엔진 달린 배의 크기에 따라서 다른데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재료가 나무 뭐 이러니까. 지프니 같은 경우는 재료가 틀리죠. 지프니는 벌써 그 함석 아니면 스테인레스 이런 걸로 만들지 않습니까? 프레임도 다 쇠고. 근데 배는 쇠라고 들어가는 게 이제 그 스크류하고 스크류 축 요거만 쓰더라고 보니까. 그 엔진도 배 그 무게 중심 딱 맞는 고자 가운데 딱 맞춰가지고 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뒤에다 그 스테인레스 축으로 연결해서 뒤에다 스크류를 딱 다는데 스크류도 손바닥만 왔습니다 정말로. 근데 그게 또 그렇게 갑니다. 잘 나가더라고요. 배가 날씬하고. 그리고 이제 좌우로 그 균형 잡는 보조 보트가 있기 때문에 작은 거 쉽게 침몰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좋은 사업거리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해운 쪽에 상식이 있는 분들은 그 벙커를 가지고 좀 크게 만들어서 고기를 잡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그 이런 연안 운송 사람 타고 그런 데는 이미 다 필리핀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죠. 그리고 큰 회사는 아주 큽니다. 뭐 대형 페리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작은 자본으로 덤벼들 그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은 자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몇 천만 원 갖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연안에서 고기를 잡는 어선 정도, 그 뭐 어부들 10명 정도 타는 정도 그런 작은 어선을 한 5척 정도만 갖고 있으면은 밥 먹고 사는 거는 뭐 걱정 안 할 정도가 아닐까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어촌에 가서 자리 잡는 게 이 뭐 도심에서 찌푸니 한 대 사가지고 굴리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어촌이라는 데가 굉장히 그 결속력이 강하죠. 외부 사람들이 잘 들어와서 살질 않고 뭐 그런 점을 잘 감안해서 해야 됩니다. 제가 그 나익을 자주 갔던 이유는 그 동네에 제가 결혼을 시켜준 분이 그 처갓집이 유지입니다. 유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자주 갔었죠. 거기를 구경도 편하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같이 잘 어울려서 이제 술도 마시고 구경은 잘했습니다. 한 달 정도를. 그런데 오늘 통화하신 분은 그런 사업을 직접 하셨던 분인데 그분도 이제 그 다시 또 필리핀에 이제 들어와 살고 싶어가지고 연락을 했는데 그분은 주로 지방에 살았기 때문에 마닐라를 모른다고 합니다. 마닐라를. 그래서 이제 오늘 통화를 했는데 통화를 하다 보니까 그 방카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방카 사업은 큰 돈은 안 들어가는데 그 지역 어촌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점만 잘 해결이 되면은 배는 안 비쌉니다. 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프니 같은 경우는 뭐 돈 1000만원, 800만원 왜냐하면 다 쇠 아닙니까? 쇠값이고 방카는 그야말로 나무값입니다. 나무값. 거기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근데 돈벌이 하는 것도 방카가 좀 나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기를 잡아보진 않았는데 아까 낮에 통화하신 분은 그 지역을 해역을 많이 알더라고요. 이미 어느 지역에서는 멸치가 많이 잡히고 어느 해역에서는 새우가 많이 잡히고 어느 해역에서는 뭐가 잡히고 그런 걸 잘 알기 때문에 경험이 많으신 거죠. 그리고 그분은 이제 마닐라 인근에는 그런 어선을 할 수 있는 데 없는 줄 알았는데 많이 있습니다. 이쪽에도.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말씀을 좀 드렸죠. 그러니까 이 필리핀이라는 데도 의외로 은근히 사업을 할 거리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닷가에도 바닷가 사람들이 다 어렵게 삽니다. 왜냐하면은
산업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바닷가에다 누가 공장을 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바닷가에서 농사를 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고기인데 그 배를 타야 됩니다. 그렇다고 예를 들면은 뭐 정식으로 허가를 내서 면허를 따고 하면 해기사 학교를 다녀야 되고 뭐 해양대학을 다녀야 되고 이러니까 그럴 돈이 없는 거죠. 가난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배를 타고 나가는데 이 배를 아주 허술하게 만듭니다. 돈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작은 배는 한 200만 원이면 만든다 그러는데 그런 돈이 없는 겁니다. 몇십만 원이 없는 거죠. 다 오늘 나가서 벌어가지고 바로 쌀을 사다가 밥을 먹어야 되고 이런 정도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배를 가서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가지고 그런 사람들하고 더불어서 돈을 벌면은 좋은데 반드시 이제 그런 경우는 그 어선 같은 경우는 법인을 설립해야 됩니다. 법인을. 그래가지고 합법적으로 그런 사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잘못되면은 그 바닷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해안경비대, 뭐 경찰, 주로 해안경비대에서 이제 그 타치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데 걸려들지 않게끔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안전하지 않은 뭐 해역 저기 그 잠보항가 뭐 이런 데 가면 이제 해적들도 많습니다. 그런 데는. 제가 다녔던 바다에 최대한 멀리 나가는 거는 바탕가스 앞바다죠. 뭐 여기서 뭐 마닐라 쪽에서는. 그런 데는 이제 해적은 그런 걱정이 없지만 어떤 어종이 잡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어시장에 가면 많은 물고기들이 이제 새벽에 나오죠. 배가 좋으면은 많이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좀 안전하게 만들어주고 조금 크게 규격보다. 왜냐면 어떻게든 재료를 아끼려고 해서 그 조금 높이를 낮추고 폭을 좁히고 뭐 엔진도 가능하면은 작은 엔진을 얹으려고 그러면 이제 출력도 딸리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파도 지금 못 나가고 그러니까 조금 재료를 잘 써서 튼튼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고기를 잡으면 그 실을 수 있는 데가 있어야 됩니다. 필리핀에는 그 냉동이 없습니다. 냉동이. 그래서 그 밤에 나가서 새벽에 이제 어시장으로 푸는 거죠. 들어와서.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으시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크게 만들고 하면은 어촌 사람들하고 더불어서 또 돈을 벌고 살 수가 있는 거죠. 바닷가 생활이 참 필리핀이 참 즐거운데 이게 만만치는 않죠. 그러니까 자기가 처신을 잘하고 그러면은 필리핀 바닷가 생활도 즐겁습니다. 저는 한 달 정도를 나가서 살아봤는데 진짜 술들 많이 먹습니다. 원래 그 바닷가 사람들 술 잘 먹는데 술들 많이 먹고 잘 놀고 뭐 그리고 이제 이 다 생존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생업에 행패를 부리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뭐 바닷가 사람들 사납다 그게 아니고 워낙 가난하죠. 워낙 가난하고 그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그리고 그 마닐라 그쪽에는 별로 없지만은 그 마닐라에서 그 카프텍스를 지나가지고 우회전 해가지고 카프텍 시티를 이제 넘어오면서부터는 바닷가가 나오고 어선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쪽에 참 더럽습니다. 정말로. 정말 그 바닷가 그 해변이 그냥 어촌이니까 막 쓰레기에 뭐 거기도 또 리조트가 있습니다. 쓰레기통 안에 있는 리조트죠. 쓰레기통 안에. 그래서 그쪽에는 쉴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없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제 나익을 지나서 이제 바탕가스 쪽으로 올라가면서부터는 조금 난데 모래가 좀 굵더라고 저것도 검은색이고 그렇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위로 또 올라가면은 이제 그 해병대 훈련소 나오고 뭐 그런 쪽으로 또 멋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는. 근데 거기까지만 제가 가봤습니다. 거기까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문득 오늘 통화하신 분 때문에
방카에 대한 그 기억이 났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오늘. 그런데 이제 제가 사는 곳의 그 장점이, 저는 뭐 먹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진짜 그 소돼지를 잡는 도축장이 있고, 닭을 잡는 그런 데도 있고, 반대편으로 가면 이제 그 어시장이 큰 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다 싸게 저렴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 닭 잡는데도 거기 가보면은 이제 계란이 출하가 되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지푸니를 가지고 가서 계란 판을 이제 받아오는 거죠. 막 수백 판씩.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도매를 또 냅니다, 자기들이. 그런 사업을 하는 것도 전 다 눈으로 보고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도살장이죠, 도살장. 도살장에는 정말 새벽에 사람들 많이 옵니다. 특히 그 식당이나 자주 그 유명한 식당 가시는 분들은 새벽에 와서 좋은 부위 가져가려고 정말 그 많이 오십니다. 저는 딱 한 번 가봤습니다. 그렇게 뭐 먹는데 뭐 애착을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서 구경 삼아서 가본 거죠. 그러니까 필리핀도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갈비짝 뭐 이런 거 가서 막 하다가 집에 재놓고 뭐 갈비탕, 뭐 갈비찜 이런 거를 막 주야장차 먹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 비만 뚱뚱하죠. 필리핀 사람들이라도 잘 사는 사람들. 그런 경우도 봤지만 이제 그 어시장 쪽으로 가면은 뭐 작은 고기도 있고, 저는 그 생선 이름을 잘 모르는데 한국 분들 그런 생선 잘 보시는 분들은 딱딱딱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아시는 분들은 이제 잡아 싸게 사다가 막 풀뚝만한 건데, 그런 거 뭐 그 당시에 보면은 뭐 비싸봐야 100페소에서 한 200페소 조금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한국 돈으로 불과 진짜 몇천 원입니다. 그러면 그런 거 하나 사가지고 회를 치면은 대여섯 명이 배 터지게 먹을 겁니다. 소주 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은. 그런데 필리핀 생선은 한국식이 아니고 일본처럼 이렇게 회를 쳐서 숙성을 해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횟감으로 잡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잡아서 뭐 피 빼가지고 뭐 해서 뭐 물수건으로 짜가지고 말씀들 하시는데, 드시러 오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은 뭐 저하고 이제 뭐 단둘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꼭 기다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정말 행복하게 살죠. 워낙 그런 분들은 회를 좋아하시고 또 뭐 술을 좋아하시니까 싸게 사가지고 많이 드시고. 여기 또 필리핀이 마늘이 쌉니다. 고추하고. 고추는 진짜 청양고추 같이 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냥 그런 거 해가지고, 식초도 코코넛 식초 그런 거 그냥 싸니까 그런 거 그냥 고추장 이렇게 해가지고 막 도시락통으로 갖고 와서 막 그냥 바로바로 해서 드시고 그런 분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작은 보트를 방카라고 합니다. 방카. 그 방카를 만드는데 큰 돈이 안 들고 엔진을 얹습니다. 엔진을. 그래가지고 주로 어선 쪽. 그리고 이제 돈이 많으신 분들은 그걸로 요트를 만듭니다. 안에 그 잘 만든 배는 멋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자가용처럼 타고 다니고, 이런 거는 100% 명의 이전이 확실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관광비자도 됩니다. 그런 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건 유람 다니는 거죠. 그걸 배를 가지고 필리핀 선장이 있어야 되고, 물론 이제 그 정도 되면은 명의를 이렇게 해놓고 선장한테 맡겨서 다른 용도로 사업을 합니다. 그 배를 빌려줘서 그 다이빙을 간다든지, 배가 좋습니다. 그런 배들은 뭐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저는 그런 쪽으로는 또 뭐 자세하게 뭐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배를 팀을 이렇게 다이빙하는 팀을 모아갖고 그런 배를 타고 다이빙하는 장소까지 가서 같이 배에서 먹고 자게끔 다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받고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 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카에 대한 사업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